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실물 경제 악화를 확인하고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증시는 어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점차 이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여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제 재개 시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또 돈을 풀고 있죠. 미 하원에서 596조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서 긴급 수혈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 앞둔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이 두 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쭌 차장님 함께하시고요. 엔젤 트레이더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쭌 차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기다리던 주말이 또 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 편안하게 보시면서 주말 계획도 같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한 시간 조금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상으로 연결되는 엔젤 트레이더님 만나볼게요.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또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방송국이 아닌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 중에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하는데요.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엔젤 트레이더님이 많은 정보를 전해주실 텐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퓨처손 엔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들 또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도 먼저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크루드 오일도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 상승입니다. 2,7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6% 하락입니다. 8,5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5.3% 오름세입니다. 17.3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74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1.080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이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물시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는 좀 소폭이기는 하지만 반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쭌 차장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도 약간 조금 이상했죠. 조금 렘데시비르 그게 오늘 발표한 걸로는 네, 이게 임상 실패가 아니라 그냥 뭐 임상 표본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중지했다 약간 네. 이런 수준이었는데 뭐 약간 뭐 이렇게 전혀 약효가 무슨 뭐
뭐 부작용이 나오고 약간 실패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증시를 거의 뭐 좀 끌어내 1% 가까이 끌어내린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호재라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어제 이제 EU 정상회의에서 이제 유럽 그 재정 기금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경제 기금을 이제 경제 기금 이제 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해서 뭐 대규모의 또 이제 어떤 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진 않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좀 이렇게 보충이 되리라고 보는데 또 독일하고 또 이렇게 북부, 남부 또 이렇게 또 약간 그게 보조금 형식이냐 대출 형식이냐 이런 걸로 또 약간 또 문의 또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이제 뭐 이동 제한이나 뭐 이런 격리 조치를 한 주에서 최초로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조지아주의 확진자 수가 변화하느냐가 또 하나의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이슈 같긴 한데 오늘은 뭐 특별한 악재가 없어서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장 개시하자마자 조금 약간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14.4%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되면서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계 선행 지표로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홀로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역시 처음에는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70포인트 정도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0.14% 상승해서 23,54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0.1% 상승해서 2,8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해서 8,47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가가 이 반등해줌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상승했다. 이런 속보가 같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좀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브레이킹이라고 뜬 속보 보시면은요. 미국의 소비 이 지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71.8 정도를 예상했는데 67로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번 주에만 31%가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3일간의 랠리로 40% 정도가 올라왔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세븐 리포트의 창립자 톰 에세이가 지금 유가에 대해서 수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가까운 시점에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5월 1일부터 그토록 경제를 재개방하고 싶다고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초여름이나 그 이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좀 체크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 확진자 추이 이렇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현재 87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신규 환자 증가세는 완화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가 2만 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22일자 코로나 사망자가 438명이라면서 이 수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일단 이 3월 중순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가 이번 달 말까지 그 조치를 연장하기도 했는데 이번 달이 끝나도 섣부른 경제 활동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초여름 그리고 그 이후가 될 때까지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또 지금 미국이 준비 중인 네 번째 이 경기 부양책이 미 하원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양책이 좀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동안 좀 갈등을 빚었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어제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 코로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과연 합의점을 도출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합의를 이뤄낸 것도 있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구제기금 승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경제회생기금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결정한 건데 기존의 구제기금은 아마 이 난관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다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 라가르드 ECB 총재도 참석을 했는데요. 유로존이 경제 성장률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회생 기금의 운영 방식을 놓고서는 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들은 이 경제회생기금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이 비교적 상황이 좀 양호한 국가들은 상환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대출금 형식으로 이 회생기금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본드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까지 일어나더니 이번 회생기금으로도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자 EU 집행위원회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만들어줄 것을 제시했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기금 규모 대략 1조 5천억 유로가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거의 미국의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 역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그 사태가 심각한지 7개의 차트로 정리를 해준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는요, 이 실업률 증가 차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곡선이 급격하게 꺾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갑자기 실업률이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다행히도 먼저 이 코로나 확진 증가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곡선을 살짝 꺾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5.9%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4.4%, 한국이 3.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 많은 국가들의 이 경제 성장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소매 판매 수치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5.8%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실업률처럼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6.2%로 아직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도 보시면 이건 서비스 PMI 지수인데요. 일단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모두 50선 밑을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PMI 서비스 지수는 11.7로 지금보다 더 낮은 상태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국가들이 서비스 PMI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말할 것도 없겠죠. 밑으로 더 쭉 내려보시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인데요. 지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늘 색깔 그래프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고요. 이 진한 그래프 색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예상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중국 홀로 0%대 올라서 지금 마이너스를 벗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독일 모두 5%가 넘는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IMF는 현재 전 세계의 상태를 보고 Great Lockdown, 대봉쇄 상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타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가 이야기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 수비대 군함을 모조리 쏴버려 격추시켜라라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유가가 장중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란이 이런 발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맞불을 놨다고 합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 수비대인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이신데 이 걸프 해역에서 미군 군함이 이란 배를 위협하면 바로 파괴하라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새벽에 발표되면서 오늘 새벽에 미 증시 장중에 WTI 유가가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유가는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가 언제까지 유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저장 탱크 고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유가 상황이 급등락 반복할지는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준 차장님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 엔젤 트레이더님 함께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S&P 500은 또 보합권으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P 500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소폭 0.4% 올려세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엔젤입니다. 지금 23일 뉴욕 증시 아침은 수백만 명 실질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죠. 현재 시간으로 외유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8시 30분이면 노동부의 지난주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날도 442만 7천 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81만 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말 큰 여파는 몇 달 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줄 파산을 막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6개월이 흐르기 전에 경제가 재개되면 또 이런 줄 파산이 또 현실화되지 않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업에도 꿈쩍 않던 뉴욕 증시가 이틀이죠. 이틀은 상승으로 잘 올라갔었는데 렘데시비르 뉴스에 급락한 건 또 경제의 완전한 재개를 통해 기업 줄 파산을 막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낮아진 탓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 40분부터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 트렌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젤이 또 이렇게 차트에서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일봉 지금 지금 지지선을 정확하게 또 받고 지금 중심선에서 중심선 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 밑으로는 지금 잘 빠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상승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 1.75인데 90쯤에서 지금 매수를 진입하시면 위에 일봉상 보시면 저항선 2810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2800까지는 올라가는 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수 진입하시면 아마 수익 좀 챙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엔젤 트레이더님은 지수 선물 매수 의견 주셨고요. 지금 2791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에서 2790선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한 2800까지는 올라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 차장님은 매도 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매수로 보는 편인데 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오늘은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북한 쪽 찌라시 이렇게 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조금 그냥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뭔가 계속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
뭐 조지아주는 이제 경기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이걸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면은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경기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쪽일 텐데, 트럼프도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근데 사실 진짜 뉴욕도 그렇고 아직 그렇게 확연히 줄었다고 해도 하루에 400명 이상 네, 네.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조지아 쪽에서 너무 지금 성급하게 갑자기 개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고, 지금 또 하나로는 이제 지금 중국 쪽의 소비가 이제 살아나면서 미국 쪽도 살아날 거다 하는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또 다른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첫 번째로 중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일단 그 이동 제한이나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기업들을 폐쇄한 시간이 중국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최소 2주 정도도 길기 때문에 그만큼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춘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발생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춘절은 다들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이제 홍바오에서 네, 우리나라 하면 이제 세뱃돈 주고받듯이 네. 빨간 봉투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 홍바오들이 안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못 썼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여력이 어떻게 보면 아직 살아 있다. 그래서 이 홍바오 이게 지금 이제 막 중국은 이제 막 지금 경기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네. 이 홍바오들이 풀리면서 뭐 내수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살아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고,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쇼핑계의 큰 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중국의 명품도 소비는 뭐- 네. 그런데 지금 뭐 전혀 비행기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소비의 한 큰 축이 무너진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처럼 그렇게 쉽게 소비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또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서 지금 트럼프도 경기 활동 재개 시점을 조금 지금 늦추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만큼 밝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렘데시비르도 저희가 좀 기대하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뭐 중도 이렇게 폭이 약간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악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오른다고 매수만 제가 들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금융 정책 쪽이나 이런 쪽은 연준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또 얼마 전에 어저께 바로 또 합의된 또 그 추가 그 중소기업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연준은 지금 끊임없이 이런 정책적 대응을 발빠르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금융 쪽으로의 방어막은 완벽히 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에 의한 이런 공포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의 사태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가면서 또 공포감을 실어줄 약간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장에 불안감이 있어서 네, 오늘은 조금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은 이 중국의 소비 수준만큼 그 정도에는 또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셧다운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시점도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좀 재개를 빨리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네. 그래도 좀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질병보건센터랑 뭐 이렇게 네. 뭐 새벽에 회의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갑자기 원래는 조지아 쪽에 찬성으로 하다가 네. 하루 그 새벽에 무슨 회의를 거치고 다음날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뭔가 데이터 이런 게 조금 아직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왔는데 글쎄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까지 논란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연준이든 정부든 계속 유동성은 공급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힘이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견 일단 주셨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고요. 지금 1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준 차장님 오랜만에 오일을 매수를 드셨네요. 일단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확인할게요. 네, 지금 뭐 국제 유가의 뭐 기록적 폭락세는 정리가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수요가 워낙 없어서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수급 관련된 약간의 유수만 있어도 배럴당 지금 20달러, 3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뭐 미 동부 시간 오전 8시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트윗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뭐 이란 무장, 뭐 고속 단정이 우리의 배를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사버려 파괴하라고 지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격한 표현입니다. 최근 걸프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 군함과 또 이란 혁명 수비대 신경전과 관련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엔젤이도 지난 주말에도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해협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전 세계 수요량의 20%죠. 하루 2천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지금 실어내는 곳입니다. 이곳이 막힌다면 2천만 배럴의 통로가 또 막히고 또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거진 공급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방안은 맞습니다. 방안은 맞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런 객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것보다도 좀 더 대안적인 뭔가 나와야지 심리를 움직일 수가 있지. 지금 저런 뉴스는 잠깐 반등에 지금 그치고 맙니다. 잠깐 반등에 그치고 마는데, 또 지금 일봉상 보시면 그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중심선 지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중심선 지지는 잘 받고 있는데, 일봉상 10장이죠. 도치형에서 지금 크게 지금 올라가지도 지금 못하고, 또 지금 저항선이 또 바로 위에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지금 1800쯤에 바로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크루돌 같은 경우는 크게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중심선에서는 크게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엔젤은 크루돌 같은 경우 오늘 다음 주 초반까지는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젤 트레이더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일단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오늘 흐름들 그렇게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그동안에 관망하시다가 오늘 매수 주셨어요. 네. 관망은 관망입니다. 네, 관망. 그러니까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전제하에 그냥 편하게 매수를 든 건데, 네, 일단 가격 자체가 조금 매우 낮다. 그리고 5월물의 그런 마이너스로 가는 급락에 대한 거는 지금 미국의 대형 이제 ETF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 그 5월물 때처럼 그렇게 한 월물에 포지션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6월, 7월, 8월 이렇게 좀 다 6월부터 조금 이렇게 퍼센티지를 조금씩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은 폭락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가격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철저한 음모론에 기초하여 이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이거 갑자기 타이밍?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이란 쪽 공격하겠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 바로 다음 날에 우리도 공격하겠다.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란 쪽이 뭔가 미국 쪽 이렇게 미사일을 미국 쪽에서 약간 제공하는 대가로 아까 이런 말이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작은 의심을 해보는데, 근데 진짜 이건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게 어떻게 딱 그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분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서 딱 이런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너무 수상스럽고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도 이제 전략 비축유 매입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에 또 사우디에서는 이제 아시아 쪽에 그 OSP에서 그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한 4달러에서 6달러 정도 인하해 주는 면도 있어서 중국 쪽의 전략 비축유 매입이 조금 지속될 거고, 조금 더 양이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전 제일 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음모론. 아. 네, 너무 절묘했다. 아. 네, 이거 저는 못 속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책은 네, 못 그냥 속인다. 저는 편하게 매수를 든 건데 네. 솔직히 이 가격도 지금 너무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는 진짜 매수를 한 번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뭐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마이너스 가격을 봤으니까 이 그쵸. 가격도 사실 높아 높아 보이는 건 보여요. 맞긴 한데 사실 원유는 50불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한 평균 가격이었거든요. 네, 연평균으로 아. 50불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네, 지금쯤은 매수를 조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 불안한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똑같이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좀 인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아, 합리적인 의심? 네, 하나 빼먹었네요. 네. 그리고 그 오클라호마 쪽 지방하고 이제 뉴멕시코 지방하고 네. 원래는 이 유정을 폐쇄하면은 그러니까 유정에 이제 그 채굴을 이제 정지하면은 이게 주 차원에서 약간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채굴권을 이렇게 반납을 하게 한다든가 뭐 벌금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워낙 그 기업들이 지금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힘든 상태니까 유정을 폐쇄하더라도 그러니까 잠정적 폐쇄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유예시켜 주기로 않는. 했다고 해서 지금 폐쇄를 이제 그 할 기업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감산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우리는 자연적 감산으로 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방향이 조금 네.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도 네, 원유의 약간 수요를 네, 조금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미국 측에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원유를 뽑아내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인해주는 그런 흐름들도 있다고 하니까 원유의 흐름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17달러 선에서 그냥 위아래로 조금 작은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장 끝나고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드가 지금 아까 저희가 11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난 후에 갑자기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1741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지금 뭐 안전 자산인 금은 통상 위험 자산인 주식과 지금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뒤에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뭐 1,400선까지 갔던 금은 현재 1,70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과 또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건 오르는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의 상승 원인은 바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국 또 중앙은행이 풀어낸 유동성은 또 주식 등 금융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의 경우 또 각국이 또 쏟아낸 돈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금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죠. 쉽게 말해서 저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뭐 금 본위제가 올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1,700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의 인기가 보여주듯이 지금 현재 골드는 뭐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골드가 상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달러가 조금 전에 달러 지수가 좀 중간 하락을 좀 했었는데 아마 그때 골드가 잠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1시경이죠. 11시경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일봉을 봤어도 지금 하락의 원인이 또 결국은 또 이 밑에 지지선이죠. 밑에 1차 지지선을 또 정확하게도 받고 또 올라온 자리라서 이 자리가 무너져서 밑에서 만약에 움직이는 것 같으면 지금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은 저 지지권을 못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골드는 매수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가
지금 매수로 지금 보신다면 뭐 17, 뭐 41, 뭐 415, 뭐 17, 41.5에서 아마 매수 뭐 진입하시면 상방으로 지금 빠진 자리, 시작 자리죠. 17, 50, 뭐 크게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1750까지는 아마 지금 오늘 저녁 아니면 새벽에 곧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이 자리에서 골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엔젤 트레이더님 골드 매수 의견 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서 1741.5달러 선 이 진입 자리를 좀 주셨고요. 목표는 175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손절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손절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우리 보통 같은 경우 뭐 1741.4 1.5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손절을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회원님들이 회원 손절 잡을 때 손절은 그 전에 지금 본 그 전에 저가 한 픽 밑에 잡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봉에서 지금 전 저점을 한 픽 밑에 잡으면 이건 뭐 1738.5쯤 되겠습니다. 1738.5. 5쯤 되니까 아마 약 20대쯤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금리 바로 또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손절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손절은 필요 없고 이제는 본청을 잡고 올라가는 금을 계속 따라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절선 1738.5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준 처장님은 골드는 쭉 매수였는데 네. 오늘은 또 네, 반대로. 지금도 뭐 매수비는 변함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매일 아침에 이렇게 달러 지수를 체크를 하는데 네. 계속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에 100.4 네. 뭐 올랐을 땐 100.4, 뭐 내려왔을 땐 100.1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00.8까지 좀 지수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제부터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의 PMI 지수는 약간 제조업 쪽이랑 비제조업이랑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약간 조금 달러 유동성이 조금 또 확보가 또 중요해진 게 아닌가. 뭔가 기업들의 이런 약간 심리적인 뭔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 확보에 조금 또 기업들이 열을 올리는 건 아닌가 네. 해서 달러 지수가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아마 유로나 골드는 조금 오늘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일단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지금 3일 전에 1600 뭐 거의 60불까지 찍고 좀 급하게 거의 뭐 네네. 90불, 80불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이쯤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만도 하는 시점이고 일단 저는 그래도 1700 지지선은 다시 한번 확인했고 1800을 이제 다시 뚫기 위한 한 일부 후퇴 뭐 이 정도로 그냥 보면서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한 4시쯤에 100.80까지 찍고 지금은 그래도 100.2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골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오늘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골드는 우상향하는 흐름들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유로 FX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유로 FX는 전일 대비해서 0.2%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08190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이후 증상들은 23일, 현재 시간이죠. 현재 시간으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뭐 1조 유로 규모의 긴급 자원 지원에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으나 이를 또 보조금 형태로 지불할지 아니면 또 대출 형식으로 뭐 빌려줄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죠. 또 이탈리아 같은 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은 대갚을 필요 없는 보조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독일과 뭐 네덜란드 뭐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을 주장하면서 경제대책 세부 내용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 주요 증시가 국제 유가 급등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위에 상승분을 조금 넘어가 줬으면 참 엔젤은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위에 상승을 보면 지금 1.08312 자리죠. 1.08312 이 자리를 좀 뚫고 좀 올라가줬으면 지금 상승의 힘이 아주 강하게 좀 나왔을 건데 결국은 또 저 자리를 못 뚫고 지금은 살짝 또 밀린다 해야 되죠.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 저게 또 살짝 눌림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눌림이라기는 조금 힘이 조금 강하고 반등이라기보다는 또 힘이 좀 약해 보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유로 같은 경우는 간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 상황에서 눌림이라기 보기에도 그렇고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이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유로 같은 경우는 관망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준 차장님 그동안에 매도 보시다가 오늘은 또 관망이시네요. 네, 네. 그 유럽 그 회생 이름이 참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유럽 네, 뭐 안정기금 있고 어려워요. 유럽 네. 회생기금 있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네. 대출 뭐 구제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일단 어저께 이제 그 유럽 네. 경제회생기금, 네, 네, 네. 경제회생기금이 이제 합의는 했잖아요. 합의는 했는데 아까 그 엔젤 트레이더님이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렇게 북부 남부 뭐 이렇게 약간 의견이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프랑스가 조금 약간 중재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뭐 이렇게 큰 맹주로서 조금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보조금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서 메르켈 총리도 그거에 대해 약간 동의를 했다는 또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로는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근데 유로 자체로 본다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달러에 의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쵸? 거라 근데 아직도 지금 계속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워낙 계속 달러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 자체적으로는 약간의 상승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달러가 조금 매수로 가기도 그렇고 일단 다음 주에 또 정책 회의도 있고 여기서 네. 특별한 정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네, 네. 그래도 시장은 기대감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또 정책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은 상쇄할 수 있으나 달러의 강세분이 이거를 또 상쇄하면서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달러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유로는 또 이 달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약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또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드디어 어떤 협력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속도를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는데요. 아직 어떤 치료제, 어떤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기사들이 또 증시에는 이렇게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요. 다우나 S&P 같은 지수도 지금 상승분을 조금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번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포함해서 EU 국가들이 있고요. 또 각종 재단과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WHO에 소속된 190개 회원국들 역시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WHO와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번 이니셔티브에 불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런 WHO 출범에 대해서 각급 그룹들의 수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함께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조언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 7개국과 20개국이 코로나19를 이기려면 WHO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꼭 미국 들으라고 좀 타겟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도 이 WHO와의 갈등을 좀 중단을 하고 좀 똘똘 뭉쳐서 전 세계가 이런 위기를 타개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또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요. 다음 달 회의에서 방역과 진단, 치료를 위해서 한화로 8조 6천억 원 이상 모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니셔티브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치료제 개발이 시작될지 전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유로 FX까지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시청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질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02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유가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지 하락시 매수하려고 한다고 보내주셨는데 먼저 준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닥은 확인이 안 됐죠. 네, 마이너스가 본 상황인데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유가는 저는 조금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히려 천연가스가 지금 조금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산업 그 원료로 쓰이는데 반해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의 난방 이걸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없어질 수가 없는 수요예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리그 카운트 어제 제가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공급분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천연가스를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원유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보다는 천연가스를 좀 추천을 하겠다. 그렇죠. 유가는 저희가 뭐 5월물이 물론 만기를 앞두고 나타난 그런 뭐 현상이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지금 유가를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엔젤 트레이더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엔젤 트레이더님 유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유가가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이 바닥이라고 절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바닥이라고 절대 안 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잡으려고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하지만 또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또 엄청난 양의 또 원유를 싣고 좀 미국으로 지금 또 출항을 했죠. 출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항은 벌써 뭐 저번 주 합의 보기 전에 유가 합의 보기 전에 감산 합의 보기 전에 출항을 한 선박이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트럼프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조선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정확한 양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뉴스에서 들리는 소리는 미국의 지금 거의 반 정도의 버금가는 엄청난 양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원유가 지금 미국으로 지금 미국에 곧 도착만 하게 되면 미국 셰일 오일들은 다 이제 무너지겠죠. 가격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는 아직까지 더 바닥으로 내려가도 사우디는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은 원유를 아마 조금 더 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일은 바닥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고 지금 크게 보시면 지금 큰 뉴스가 없는 이상은 20불 위로는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당분간 좀 힘들어 보입니다. 20불 근처 가시면 매도 대응하시고 또 밑으로 또 한 14불, 15불 또 정도 가시면 거의 잠깐 또 관망하시다가 다시 또 17불, 또 16불 이상 올랐으면 다시 또 매수 대응하시고 어쩌면 지금 15불 밑으로 빠지면 다시 또 13불, 12불, 10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일 같은 경우 바닥이다라는 생각은 잠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도 역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달러 선에 좀 가까이 왔을 때는 매도 좀 보시고 다시 좀 하락했을 때 확인을 하고 16달러, 17달러 선에 올라서면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퓨처손 엔젤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엔젤이니까요. 1004번 누르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